그 다음에는 또 오늘 또 이슈가 많아요. 이슈가 많아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야하. 이거 조선 수급의 제일 어찌 보면은 큰 악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는 하나오션 지분을 쪼개 판다. 산업은행 자체의 BIS 비율이 악화되면서 보유주식을 매각을 해야 된다. 현금화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조선이 많이 올랐으니까 하나오션에 이제 지분을 팔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오션에 지분이 얼마나 있냐라고 보시면은 이게 또 그 산업은행의 지분이 무려 20%나 됩니다, 이게. 이게 구 대우조선해양이었죠. 예, 대우조선해양이었고 그 대우조선해양을 하나가 대출까지 내가면서 연끌해가지고 샀어요. 지금 보시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이 30%, 하나시스템의 지분이 11%, 하나임팩트의 지분이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끌해서 샀어요. 연끌해서. 그런데 산업은행의 지분이 무려 20%인데 20%의 지분이 매물로 나온다라는 거는 일단은 뭐 쪼개서 판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게 3%씩 매도를 한다, 얼마씩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1% 기준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27조거든요. 27조. 이렇게 되면은 1%를 기준으로 잡아도 얼마야? 2,700억이에요. 27조니까 2,700억. 이거를 5% 기준으로 잡으면은 1조가 넘는 돈이 한 번에 시장에 매물로 쏟아지는 겁니다. 매도가 상당히 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게 대주주가 현재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대주주가 매물을 쏟아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주가가 이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그죠? 이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대주주 기준에서도 내부에서도 판단하기로 이 정도면은 고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잘 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매도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PE가 우리가 뭐 PE가 정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격표의 기준이잖아요. PE가 50배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이제 비싸다. 조선은 좀 이슈가 그죠?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오션, 그리고는 뭐 현대중공업 이런 데인데, 현대중공업은 중간에 이제 하나오션보다는 힘이 좀 빠졌고요. 그러고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PE가 지금 보시면은 얘도 PE가 저렴하지 않아요. 이게 현대중공업 PE입니다. 현재 57배. 1년 뒤 기준 30배. 1년 뒤 기준 30배다? 이러면은 이제 공매도가 뭔가 이제 이유를 찾고 난 뒤에는 타이밍 잡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제 포워드 PE가 30배라 그러면은 미국 기업들이랑 이제 비교를 해봐야지. 아무래도 우리의 그 이제 기준점은 미국이니까. 근데 미국 기업을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그 포워드 PE를 보시면은 빅테크들 한번 볼게요. 30배라는 게 얼마나 비싼 거냐? 지금 하나오션을 기준으로는 50배예요, 포워드 PE가. 그러면 지금 보면은 우리가 팔란티어는 160배야. 와, 너무 미쳤어. 너무 비싸. 팔란티어 너무 비싸. 근데 포워드 PE 기준으로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26배고요. 애플이 26배입니다. 엔비디아가 19배예요. 엔비디아가. 그리고는 우리가 뭐 TSMC 15배입니다. TSMC. 조선이랑 뭐 제조업이니까 비교하자 그러면 TSMC가 뭐 적절하게 비교될 수 있을 건데, TSMC가 15배입니다, 지금. 미국이 필요한 제조업이잖아. 미국이 필요한 조선, 미국이 필요한 반도체. TSMC가 지금 포워드 15배. 현재 PE가 얼마? 우리나라의 조선사들은 50배인데 현재 PE가 21배입니다. TSMC가. TSMC보다 2배 이상 비싸다는 소리예요, 지금. 엔비디아랑 다른 거랑 비교하자는 게 아니야. TSMC보다 2배 이상 비싸다. 포워드로 잡아도 2배 이상 비싸다. 야, 그죠? 그리고는 포워드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포워드로 테슬라는 90배가 나오지만, 테슬라는 아마존 25배, 메타 19배, 구글 16배. 메타랑 구글은 소송이 있다라고 치자. 엔비디아도 중국 때문에 이슈가 있다고 치자. 똑같은 조선이랑 같은 포지션 저는 TSMC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필요한 제조업. 이거보다 2배 비싼 상황이면은 조선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비싸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포인트고요. 엔비디아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장률이 제일 드라마틱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시가총액에서 30% 성장은 미친 거지. 이 시가총액에서. 그게 결국에는 저는 AI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제조업 기준 적정 PER은 도대체 얼마로 잡아야 되나요? 그런데 제조업에는 성장률이 같이 저는 이제 좀 포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제조업은 시클리컬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평균 성장률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연평균 성장률을 놓고 보시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고서를 보시고 과거 실적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저는 약간 그 PER 충이고, 그 다음에는 성장률에 대해서 좀 저는 성장과 환원에 대해서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연평균 20%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얼마? P가 연평균 20% 성장? 그럼 P 20배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 이제 컨텐츠, 여러 강의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저는 그냥 러프하게 성장률 기준 놓고 봤을 때 성장률이랑 영업이익률이랑 그런 거 이제 대충 영업이익률, 성장률이 중요하다. 영업이익률과 성장률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P가 영업이익률보다 낮고 성장률보다 낮아. 그러면 살만해. 영업이익률보다 낮고 성장률보다도 P가 낮아. 그러면은 그냥 매수할 만한 기업이지 않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기업을 이제 딥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지 않나. 첫 번째 필터링 자체가 저는 영업이익률과 그 다음에는 성장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선 영업이익률 좋고요. 지금 조선 성장률 좋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겠죠. 다만 이게 5년 평균, 3년 평균, 10년 평균 놓고 봤을 때 5년 평균적으로 성장을 꾸준히 이제 어느 정도 하느냐. 이게 왜냐면은 증설 때문에 제조업 기준에서 공장이 하나 늘어나면은 매출이 늘어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러고 또 매출 성장이 없어. 그러면 가격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TSMC 같은 경우는 가격이 꾸준하게 이렇게 잘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제조업도 패턴을 잘 보셔야 돼. 제조업 패턴도. 근데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조선은 소위 말하는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중입니다. 이익률이 이렇게 늘어나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많이 시장에서 고평가를 받으면서도 계속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 50%씩 낼 수 있냐? 아니요. 조선업 영업이익률 잘 나오면 20%일 거거든요. 조선업 영업이익률. 성장률도 1년, 2년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겠지만 그게 5년 평균으로 놓고 보면은 조선업도 P는 20배 정도가 저는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률 20%로 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중요하다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매출이라고 하죠. 매출을 세일즈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게 매출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10조를 번다라고 합시다. 10조를 계산하기 쉽게 10조를 기준으로. 그리고 저는 영업이익률을 이제 아주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영업이익률을 제조업에서 5% 나오는 기업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5%보다 안 나오는 기업들은. 10% 나오는 기업들, 한 10에서 15% 나오는 기업들, 돈 잘 버는 기업들이에요. 영업이익률이 적어도 10%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영업이익률 5%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제조업이 원자재가 많이 들어가고 사람이 많이 들어가고 거대한 공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정말 글로벌하게 경쟁이 되려면은 10% 정도는 남겨 먹어야, 그래야 5년 평균 10%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와야, 그래야 이 기업이 글로벌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에서 15%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조선이나 아니면 TSMC 같은 경우는 20%를 넘게 영업이익을 낼 수도 있는, 왜냐하면 독점적인 사업 구조니까 20% 넘어가면 독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 보시면 영업이익률 60% 나오잖아. 완전 독점에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덤탱이까지 씌워서 파는 애들이 엔비디아고, TSMC도 마찬가지죠. TSMC도 첨단 공정 기준으로 3나노, 2나노 기준으로는 영업이익률 60%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하이닉스 HBM 있죠.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잖아요. HBM 영업이익률 얼마냐? HBM 지금 확실하게 영업이익률을 공개한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55%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은 독점기업, 30%, 40% 이상은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돈을 아주 그냥 쓸어 담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은 글로벌에서 거의 독점적 사업자고, 제조업 기준에서 조선도 우리나라가 독점적 사업자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이게 특히 비싼 배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력, 브랜드 파워, 경쟁력이 정말 압도적인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지금 이렇게 20%가 넘어가는 이런 기업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왜 PER이 여기서 이제 연계되냐라고 보시면은, 영업이익률 5%면은 얼마 번다는 소리예요? 0.5조 번다라는 소리고요. 10%면 얼마? 1조 번다라는 소리죠. 20%면 얼마? 2조 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공식이긴 한데, 이게 좀 많이 들어맞다 보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업이익률이 중요한 이유.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이 나와요? 배당 성향이 나올 거 아니야.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배당 성향이 한 30에서 50% 정도 나옵니다. 왜? 제조업은 이렇게 사이클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돈 잘 벌 때는 배당을 많이 줄 수 있지, 돈 못 벌 때는 이게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약간 일자로 만들기 위해서 돈 잘 벌 때는 돈을 좀 쟁여놓고, 돈을 못 벌 때는 돈 잘 벌 때에 벌어놨던 그 우리 약간 붕어빵 장사 같은 느낌이라고, 겨울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름에 뭐 해야 돼? 붕어빵 안 팔리잖아. 그럼 여름에는 겨울에 벌어놨던 걸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물론 여름에 또 팥빙수 사업을 할 수 있지. 설빙 봐봐요. 빙수만 만들어 파는데 겨울에 못 팔까요? 그러니까 겨울에 붕어빵 만들어서 팔잖아. 그러면서 커피도 갖다 팔고 차도 갖다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변화를 하는 거죠. 약간 이게 리니어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업에게 이게 고조를 좀 평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조업은 그게 잘 안 되죠. 자동차를 만들 때는 신차 나왔을 때, 정부 보조금 나왔을 때, 그리고는 연초에, 그럴 때 차 많이 바꿔. 근데 그게 아니면은 경기 안 좋으면은, 그러면은 차가 안 팔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산업의 사이클, 경기의 사이클을 제조업이라고 하면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배당 성향을 막 이렇게 60%, 70%, 80%, 90% 못 줘요. 그래서 한 30%, 한 3분의 1에서 한 2분의 1, 절반 정도만 배당으로 지급을 한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삼성전자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배당 성향이 이렇게 됩니다. 3년 동안 번 돈을 가지고 50% 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3년에 2년은 잘 벌고 1년은 못 벌 수도 있어. 2년을 못 벌고 1년만 잘 벌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퉁 쳐가지고 3년 동안 보통 경기 사이클이 한 3년에서 5년 가니까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한 3에서 5년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5년 너무 길고 3년 동안 번 돈을 다 합쳐가지고 50% 배당 드릴게요. 못 벌 때는 좀 참으시고 잘 벌 때는 3년 동안 모아서 50% 원격으로 쏠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조업은 보통 30%에서 50% 정도 배당을 주는 데가 50%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은 한 50% 주니까. 그럼 얼마? 2,500억이죠. 0.25입니다. 요거는 0.5조가 돼요. 요거는 1조가 됩니다. 1조. 그러면은 번 돈에 얼마 정도가 배당으로 나오는 거예요? 번 돈의 10% 정도가 배당으로 나오는 거고요. 번 돈의 5% 정도가 배당으로 나오는 거고요. 매출 기준 2.5% 정도, 매출의 2.5% 정도가 배당으로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배당 성향까지도 나왔으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배당률을 기준으로도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목표 주가가 나올 거 아니야. 배당률에 대해서 배당률로 목표 주가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 그럼 배당률로 목표 주가를 구한다라고 놓고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게 배당률을 5%로 잡고 보시면은 5%로 그럼 얼마가 돼요? 얘가 20조가 된다 그러면은 배당률이 5%가 됩니다. 20조가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얼마가 되냐 그러면은 10조가 된다 그러면은 그쵸? 배당률이 5%가 되죠. 얘는 5조의 시가총액을 갔을 때 배당률이 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무엇? 이게 소위 말하는 PSR, 매출 대비로도 시가총액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PER도 여기서 나오는 거겠지. 그러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놓고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 무엇까지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서 PSR과 매출 대비 시가총액 그리고는 PER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배당률이 왜 5%야? 나는 3%로 볼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에 있어서 배당률 뭐 신경 안 쓴다. 배당 소위 말하는 성장률만 볼 거다. 여러 가지 이런 뭐 다른 투자 아이디어, 투자 의견들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정말로 독점적이고 정말 이게 엄청나게 빛나는 기업이 아닌 이상에는 보통 배당률 한 3에서 5% 잡아야 돼요. 3에서 5% 정도. 글로벌로 놓고 보시더라도. 그러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무엇?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얘들의 매출을 가지고 어떤 식의 이제 목표 주가를 계산해 나가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있어가지고 지금 PER 50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이잖아. PER 50이라고 하는 지금 하나오션,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쟤네들의 주가를 평가해 보면은 많이 비싸지. 조선주도 과거에는 잘 벌고 배당 잘 주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현금으로는 좋은 그런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그 상황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야 이렇게 놓고 계산해보니까 많이 비싼데?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 얘기할 때 그 밸류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의 그 성장과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 어떤 주가 흐름, 어떤 가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거냐를 가져다가 쓰는 게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지금은 요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PER이 50배까지 가 있고 PSR 기준으로 보시면은 현대중공업이 지금 매출이 한 5조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35조가 넘어가요. 2배가 넘어가요. 그러면 얼마? 영업이익률이 20%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영업이익률이 20%가 나와야 요 매출과 시가총액이 2배씩이나 차이 나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안 비싼데 아직도 살만한데 오케이인데 라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오션 기준으로 보시면은 하나오션이가 시가총액이 현재 얼마냐? 하나오션의 시가총액이 지금 27조입니다. 30조 이제 갔다라고 보실 수 있지. 30조짜리 회사가 지금 매출이 10조 정도 나왔어요. 3배예요. 영업이익률 30% 정도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제 단기에 좀 많이 올랐구나. 단기에 좀 과열이 됐구나. 좀 소위 말하는 오버슈팅이 나왔구나 라고 평가할 만한 그러한 밸류 가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조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조선이 좀 이게 그죠 추세 때문에 좀 많이 오른 게 있습니다. 이러면은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매도가 좀 이렇게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하필이면 이대주주가 매도를 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버렸으니까 대장주가 꺾이면은 조선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요 뉴스는 그쵸 우리나라 상반기 기준 상반기 수급의 대장은 조선이었죠. 근데 이 상반기 조선에 대한 수급을 어느 정도 이제 마침표를 찍는 그런 뉴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제는 차익 실현, 비중 축소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가 될 때지 않나. 이제는 단타도 조선에서 치면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많이 붙었는데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큰 손들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보유하고 있던 그런 큰 손 투자자들이 이거 이평선 깨고 내려가네 그러면서 대규모로 매도를 한 번씩 팍팍 쏟아내버리면은 이평선 왔을 때 이런데 막 이렇게 21선, 51선, 61선 이런 데서 그냥 매도 팍 때리면서 공매도까지 팍 들어와 버리면은 조금 그런 부분은 시장 수급상에 좀 많은 흔들림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산업은행의 매도는 단타 투자자들한테도 하나의 일종의 경고가 될 수 있다. 이러면 수급 자체가 꼬일 수 있다. 라는 거. 저는 이제는 내일부터는 조선에서는 단타 치시면 안 된다. 근데 조선이랑 같이 엮여서 가는 게 방산이거든요. 이제 조선과 방산에서는 단타 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볼 좀 잘라놓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장마치고 손절을 했다라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거 뉴스가 나왔을 때는 기존에 이제 소위 말하는 밸류와 포지션, 밸류와 이런 평가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뉴스 나왔네 이제 끝났네라고 하면은 이제 들고 있는 걸 다 매도를 할 수 겠죠. 조선방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차익이 좀 많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게 우리가 조선방산의 선행지표, 선행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요런 애들 있죠. 저 45만원 갔다가 45만원부터 얼마까지 때려줬어? 얘들 이제 25만원까지 떨어졌죠. 20만원 빠졌어요. 고점에 40% 박살났어 이거. 보시면은 40% 떨어졌습니다. 이거 장난하게 빠졌어요 이거. 그리고 최근에 이 정도 빠졌으면은 밸류가 P 20배까지 내려왔으니 이 정도면은 현대일렉트릭 볼만하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가 요 이제 30만원 언저리 라인인데, 이제는 다시 또 변압기 쪽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온 애들이 또 다시 고점 뚫으려면은 최소 6개월, 길면 한 1년 걸립니다. 조선도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 고점에서 이제 비중 조절을 해 놓으시는 게 앞으로 1년 동안 또 살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실적 나오고 또 싸네 얘기 나오고 또 새로운 시나리오 붙으면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